썩은 건물을 사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네. 어떤 사례예요? 아, 그 사례가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게. 상권이 아주 활발한 곳은 아닌데,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곳이었어. 그 건물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버린. 저희 장사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저도 보고 헉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개념으로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썩은 건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 노했고, 결국에는 다른 분이 이 썩은 건물을 월 1,000만 원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20억에 나왔었어요. 20억. 땅은 한 60평 정도 됐고 3천대 초반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금리가 막 오를 때라서 누구나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거 근데 깎아서 사면 되겠구나. 저도 한 18억, 17억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거 매입하신 분 18억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2억 정도 깎아서 매입을 예. 하신 거구나. 그쵸. 근데 매입을 했다고 해서 그게 대박이 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박을 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를 둔 게 뭐냐면, 네. 리모델링을 아주 잘 했어요. 3억 5천 정도 들여갖고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땅은 작지만 네. 건폐율이라고 그래서 땅이 건물이 가득 찬 건물이었어요. 아, 그 땅을 거의 많이 활용해서 올릴 수 있는, 건폐율이 좋으면은 그만큼 내가 그 면적을 다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럼요. 1층이 크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한 300밖에 못 받을 거를 네. 월세를 1층에서만 한 550을 받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자영업자분들이 임차를 들어간 거죠. 하게 된 거예요? 네. 와, 대박이다. 그래서 2층까지 해서 보증금이 9천, 그리고 월세가 1,000만 원. 이분은 대출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한 18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5% 금리로 750이에요. 그럼 250씩 남아요. 그렇네.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영업자분이 내가 한 칸을 쓰면서 샀잖아요. 그럼 나는 월세를 안 내고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돈깨비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내가 거기서 장사도 하고 돈도 250만 원씩 남고 너무나 좋은 케이스인데, 자영업자분들은 건폐율이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죠. 그리고 또 20억이라고 하고 막 리모델링 하는데 3억 들었다고 하니까 내 수중에 지금 1, 2억, 뭐 많아봐야 3억밖에 없는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토탈 해갖고 한 22억 이상 들었어요. 자기 돈이 보증금도 다 받고 나니까 네. 3억 6천으로 끝난 케이스예요. 방금 이 건물이. 말씀하신 게? 네, 이 건물이.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약간 계획을 하시고 들어가신 거네.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한 거죠. 삼겹살집 있고 파스타집 있고 치킨집 있거든요. 다 자영업, 자영업.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이거 한번 해봐라 했었거든요. 5억이 안 되는 돈으로 월세 안 내고 장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생각도 못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요. 남의 세상 일이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진짜 소액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낸 게 좀 있을까요? 저희 강의 듣고 공부하면서 물건 계속 분석하고 돈 모으고 해가지고 최근에 등촌동에 25억짜리 건물 사신 분도 있으세요. 2억밖에 없었는데, 2억밖에 없는데? 2년 전에 2억밖에 없었는데 아... 장사를 잘 하시니까 돈 모으고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한 7, 8억 정도 모았어요. 만들었어요, 돈을. 사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았다 라고 해봐야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거기에서 희망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럼요. 제가 7월 31일 날 오후 8시에 무료로 핵심 노하우들을 다 방출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 정말 건폐율이 뭔지도 모르는 자영업자분들 중에 불인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건물주야, 집 사기도 힘든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1단계부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무기는 이겁니다.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든 1억밖에 없든, 아니면 진짜 나는 1억도 없어, 5천도 없어, 그래도 이 무료 라이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확실히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내가 당장이 안 되지 2년 뒤, 3년 뒤 계획 잡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7월 31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특별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례죠? 부산은 이제 누구나 말하면 알 수 있는 인플루언서 분이랑 저희 장사하는 건물주다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공투로 매입을 한 사례고, 공투가 뭐예요? 공동투자, 같이 돈을 모아서 샀어요. 이것도 모른다니까요. 짧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것까지 다 풀어서 풀어서 얘기해야 풀어서.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막 10억, 20억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이분들이 한 3, 4억 정도로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한 사례예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광안리 아주 핫하잖아요. 광안리에 바로 이면에 있는 건물인데 엄청 비싸지 않나요? 와, 사실은 평당 지금 한 4천 정도 할 거예요. 그게 원래는 연립주택이었어요. 세대가 다 틀려. 주인이 다 틀려. 연립주택은 여러분 세대마다 다 등기가 있는 거죠. 다 주인이 다른 거죠. 다 주인이 다른 거지 한 주인이 아니고 이걸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6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각각 다 사가지고 계약서 6개 쓴 거죠. 각각 사서 하나의 상가로 만든 거예요. 와, 근데 이걸 각각 사는 게 네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걸 성공시켰어요? 그거는 하나씩 접근을 했고 네. 이 6세대는 다 같이 매각하는 거라서 한 명이라도 매각을 안 하면 전체에 대한 위약금을 건다라는 조건을 걸었고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흔히 얘기하는 알박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네. 집으로 봤을 때는 싸요. 근데 땅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싼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으로서는 효용이 조금 떨어지는데 네. 상가로서는 효용이 올라가 있는 상태. 사람이 사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하면 훨씬 그렇죠. 더 가치가 네.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주택은 한 3억 5천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저희가 다 4억 5천으로 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값어치는 6억이 넘는 거죠. 아니 오늘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네.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요. 공투니 건폐율이니 아, 연면적이니. 근데 오늘은 연립주택은 네. 각각의 등기가 있어서 다 네. 주인이 다른 다르죠. 주택이다 이런 것까지 근데,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연립주택일 때 6명인데 네네. 이거를 상가를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하나씩 다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1층이 또 가장 월세를 잘 받잖아요. 네. 그래서 1층을 3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쪼개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방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벽들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럼 안에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럼 자영업자분이 사실 장사만 하시다가 할 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장건 PM에서 기획을 다 해줬어요. PM이 뭐예요?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네.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나 장사 잘하니까 건물 사는 거, 뭐 짓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 대신 해주세요.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 7월 31일 날 8시에 하는 거에서도 사실 그 PM을 맡기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어쨌든 내가 지식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뭘 알아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 부산 광안리에 대해서 무료 라이브 때 좀 풀어드릴 거예요. 네. 어떻게 샀고 이게 심지어 월세가 1,400입니다. 기존에는 그럼 월세가 얼마였어요? 월세 주택으로 하면은 얼마 안 되죠. 700이나 됐을까? 근데 거의 2배로 상향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없는 돈이 생겨나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는 이게 장사만 생각하면 장사 좋은 목만 생각하는데 부동산 관점으로 보니까 이 동네가 서서히 바뀌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도 안 들어와. 나중에 또 가치가 좋아질 거야. 이걸 같이 보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부가적인 수익이 엄청 발생을 하고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7월 31일 날 8시에 같이 공동 투자를 했다는 그 인플루언서분, 그분이 누군지도 알려주나요? 그건 좀 약간 고민해봐야 되나요? 왜냐면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오픈해야죠 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럼 사전에 허락을 득한 뒤에.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31일 날 8시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돼요. 고정 댓글에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신청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단톡방이라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돈깨비 님이 사실 제 채널에 이제 나온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최근에 자영업자분들을 건물주를 만들어 드리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분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강의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 이렇게 준비했어요. 레버리지 이렇게 끌고 왔어요. 매출도 이렇게 올렸어요. 하고 오니까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결국에는 건물 사더라고요. 반면에 돈도 좀 있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야겠다고 맘먹잖아요. 저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돈깨비 님을 한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메이커예요.
돈이 적든 많든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무료 라이브 때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할 때 제가 딱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와 진짜 페이스 메이커다. 맞아요. 그때 이제 강의를 끝나고 Q&A도 할 거예요. 진짜 일주일에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론 없이 시작하는 최초의 라이브잖아요. 서론 없이. 8시 되면 바로 그냥 강의로 직결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좀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 날 8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건물주라는 게 꿈만 같지만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라이브 때 꼭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